여의도 타임즈 시간입니다. 아침에 나온 증권사 리포트 두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은 사업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앞으로 매매 전략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핫한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현대글로비스부터 챙겨보도록 할게요. 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새 시대가 개막이 됐습니다. 정의선 회장의 시대가 개막이 되면서 현대글로비스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10월 이후에 25% 이상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10월에 이렇게 올랐는데 앞으로 주가가 더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이 증권사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 이유를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 주가 변동 요인을 일단 알아야 되는데요. 현대기아차의 완성차 판매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지배구조, 사업구조가 재편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변할 수 있고, 또 배당 정책을 포함을 해서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회사의 정책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이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배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현대글로비스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전공법을 택하더라도 나쁠 게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업 가치가 커지는 것이 정의선 회장에게는 유리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려 잡는 흐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영업이익 단위고 배당 성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줄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앞으로 현대글로비스 이 시장을 봤을 때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LG화학 그리고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리스 사업 진출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 수소 신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 수소 경제에 있어서요 신사업이죠. 수소 공급망 효율을 위해서 플랫폼도 구축을 하고 유통을 하겠다라는 전략, 그리고 코아이젠이라고 해서요 이 상용차용 수소 충전소 구축 운영 위한 그런 특수 목적 범위를 참여한다라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코아이젠 같은 경우에는요 21년부터 23년까지 25개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 이상이요. 25개 이상 그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중고차 유통사업 확대 등 새로운 사업 영역에 아주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다 전략을,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는데, 2010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현대차가 굉장히 큰 도약을 했는데요. 이때 사업 환경과 현재 사업 환경이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PER 같은 경우에는요 12배 정도 적용을 받는 상황인데, 2010년도만 하더라도 한 11.7에서 23.8배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보면은 2010년도에 11.7배, 이 거의 하단 수준에 현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확실히 있다라는 가능성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도 크게 도약했던 만큼 올해도 괜찮을 수 있을지 그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에서 CKD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냐면 해외 공장에서 국내 부품을 해상 그리고 항공 운송에서 해외 공장에 납입을 하는 것이다라고 보는데, 자동차용에서 중요한 게 해외 생산 기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산량 이런 부분이 직결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을 앞으로 활용해 낼 수 있을지 여러분도 주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글로비스 목표 주가 상향됐는데요. 21만 원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고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판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시장이 다시 긍정적으로 변하면서 현대글로비스도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오리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 만나볼 텐데요. 우선 잠정 실적이 공시가 됐습니다. 자, 3분기 보셔야 될 것 같고,
매출액, 영업이익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5,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늘 것으로 예상되고 영업이익도 1,0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신제품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매출은 긍정적이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법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보시면요. 경쟁사 대비 강력한 수익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중국, 베트남, 러시아도 긍정적인 매출 단위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거든요. 이게 전년 동기 YOY 이게 높은 기고 효과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가 긍정적이었다라는 부분도 있고 베트남과 러시아 이런 매출 단위를 봤을 때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이기 때문에 역시나 잘 따라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 영업이익률을 좀 봤을 때는 약간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공격적으로 매대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고원가 대표적으로 미네랄 워터 같은 용암수 이런 부분의 비중을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 1% 포인트 정도 떨어진다라고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매출단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은 있었죠. 더 빠지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세요라고 이 증권사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서 표에서 다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정리해드리면 러시아와 베트남은 예상보다 강한 수익성 개선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쟁사 대비해서 강한 성장 추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절적인 변동 요인을 제거 시 중국, 베트남, 러시아에서 탄탄한 매출 성장세 있고 수익성 개선이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전략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된 상황이고요. 홍콩 상장 중국 제과기업 대비해서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인 영향에 따른 추가 하락이 만약 있을 때 그때가 저가 매수 측면에서 접근 유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락 시 저가 매수 조금 더 조정 기다려보셨다가 우리온 매수 기회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판단. 목표 주가 유지했고요. 18만 원 제시했습니다. 유지이고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서 기업의 그 사업의 성장성 잘 분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오리온과 현대글로비스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여의도 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